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2020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가 어제 11월 25일 날 오후 6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원래 발표일인데 하루 전날 발표예요. 그러고 나서 통계가 나왔는데 물론 이 통계 말고 더 자세한 통계가 최종 통계라 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물론 또 방송을 다시 한번 하겠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좀 알고 가셔라. 그 다음에 내년에 시험 공부하실 분들 중에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한번 이 통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비율이 남자가 더 많아졌어요. 원래는 여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분석하기로는 교정직의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정보호는 남녀 구분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남자가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여파가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우위가 역시 여자분들한테 있습니다. 왜? 많이 지원해요.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해서 많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교정직을 빼고 하면 아마 여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56%? 요 정도까지 보통 올라가거든요. 자, 연령별 현황이 나오죠. 세분화해서 나오진 않지만 만 나이입니다. 만 18세, 19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9명.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5명이었습니다. 5명.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1년 동안 공부 더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3일 때 합격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한두 명.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자마자 시험 본 사람들 또 합격한 사람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대학교 진학한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래서 9명이 최종으로 결정됐다. 자, 50세 이상 보세요. 50세 이상 40명. 사실 요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인데 물론 이 2살 차이고 50세 이상이니까 그럴 수 있어도 뭐 그냥 딱 우리가 생각할 때 50세 이상도 40명이나 합격한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숫자죠. 0.8%나 됩니다. 만 18세, 19세, 만 19세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0.2%예요. 그만큼 공무원 시험이 요 어린 나이 때 많이 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해도 잘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래요. 자, 가장 많이 합격하는 때는 20에 29세인데 24세부터 29세, 보통 25세부터 29세 여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이 그렇게 많이 합격하지 못합니다. 20대 초반이 오히려 20대 중반,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뭐 회사 다니시다가 시험 보신 분들, 이도 좀 절박한 게 있어야 합격한다. 이게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나오는 썰이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다. 내가 당장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할 데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여유 있는 분들 있죠. 대학교 2학년인데 뭐 아직 뭐 안 되면 뭐 대학교 다니면 되지. 이런 분들도 꽤 있다. 이런 분들은 합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래요. 그리고 사실 이게 최종 합격이지만 나중에 실제 임용되는 인원은 또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그만 또 포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생깁니다. 안 할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린 쪽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한 몇 명 차이 이런 것까지는 뭐 없지만 분명히 요 인원은 지금 최종 합격자 발표에만 있는 인원이고, 여기서 신체 검사 떨어지는 분도 있고 뭐 별의별 인원들이 다 있어요. 추가 합격이 또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20에서 29세가 가장 많다. 65% 이상. 20대 이런 분들 많아요. 23살인데 지금 하기엔 늦지 않았나요?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26세. 지금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지금 하는 거라고요. 30세 이제 그때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면 7급이나 8급이나 7급이 다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시작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완전 상명하복의 구조로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은 수평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서로 일에 대해서 터치를 많이 안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30대 이상에서 합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본인이 그만큼 조금 뭐 굽히고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군대에 나이 많아서 군대에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러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 있는 반면에 나는 무조건 그냥 깔고 가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급 사이니까 계급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물론 이제 나이가 차이가 굉장히 많으면 존댓말도 해주고 해요. 군대에서도. 근데 공무원은 서로 반말은 잘 안 합니다. 보통.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린 직원들한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서로 존중해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무슨 헛소리 하냐, 안 그렇던데. 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본인이 공무원이시면 그렇게 만들라고요. 서로 존중해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은 바보예요. 왜? 본인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근데 안 바꾸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또 어린 친구들 들어오면 반말하고요. 그러면 그 계속 그 뭐라 그래요? 되돌림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군대도 예전에 똑같아요. 위에서 때리면 아래서 또 때리고. 예, 물론 이건 옛날 군대 얘기입니다. 한 번만 끊어내면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본인들이 선구자가 돼야죠. 부장님이 부장님이 아니라 이제 뭐 7급이나 뭐 동장님 막 반말을 한다 그러면 동장님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용기가 사실 서진 않죠. 자, 그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의 차이에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40에서 49세도 5.1%가 됩니다. 요거 40세 이상이 무려 5.9% 거의 6%에 다다릅니다. 6%.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국가직이잖아요. 국가직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6%가 합격한다. 아예 제로가 아니죠. 그래서 40세 이상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40세 이상 되면 세상을 겪어봤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나마 20대는 아직 뭐 학교 다니고 뭐 부모님 그늘 아래 있을 때예요. 40대 이상은 그렇지 않죠. 네, 본인들 가족도 있을 거고, 뭐 자녀분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하는데 힘들어요. 공부하면서 다른 일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더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예. 200 거의 6%에 다 다른 이분들 정말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원래 공부하던 분들이라 그래도 공부를 하면 돼요. 이분들 어려요. 이 낀 세대가 좀 더하죠. 사실은 30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이에요. 근데 과감하게 올인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안 하면 떨어진다. 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해해서 무조건 한쪽 성을 30% 뽑는다고 하니까 이게 30%를 한쪽 성을 뽑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해해서 야,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을 때 여자가 많이 원래 많이 합격해요. 한 70% 합격했을 때 그러면 여자를 자르고 남자를 대신 넣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70대 30이라고 하면 30이 되니까 안 되죠. 80대 20이라고 하면 80대 20이니까 30%가 안 되죠. 그럼 10%를 더 추가해요. 그래서 110%가 되는 거예요. 합격자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추가 합격한다 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만 합격한다. 추가만. 네. 그러니까 전혀 한쪽 성에는 뭐예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양성평등 몇 개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특정 직렬에서 나오는데 보통 기술 직렬에서 나오고 하는데 요즘은 좀 골고루 사실은 합격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뭐 국가직하고 다르지만 사회복지도 양성평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국가직 교육행정은 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방직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간단한 통계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이거 말고도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이게 너무 늦게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 시험이 다가왔는데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통계가 나오면 점수대별 몇 명씩 있는지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가산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원래는 지금쯤이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이 최종 합격 통계란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 나오면 이제 점수대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보면 본인들이 이 경쟁률이란 게 참 필요 없는 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점수 분포대가 형평없이 밑에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 뭐야?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이유는 나 40대인데 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1%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0.8%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세 이상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과연 몇 명이나 이제 입직할지 모르겠는데 대단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요번에 2020년 만 58세도 합격하셨어요. 이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내용이 아직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대단한 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발표를 하는데 발표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52세, 53세 요 정도가 뭐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근데 나옵니다. 분명히. 네. 분명히 있어요. 50세 이상도. 네. 평균 연령 29.0세다. 평균 연령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가끔 있어요. 29세다. 높네. 왜? 30대 이상의 합격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20대 분들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0대가 본인들만 합격할 거라고 너무 기고만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충 공부하고 내가 원래 공부 잘했으니까 이런 거. 차라리 30대 이상은요, 자기가 옛날에 공부 잘했던 걸 잊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죠. 다 까먹었는데 뭐 이미. 근데 20대는 아직도 그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능 때 공부했던 이런 거. 그래서 떨어져요. 예, 그래서 떨어지고 결국 30대, 40대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못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능이나 이런 공부는 공부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같은 게 머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논리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건 머리가 정말 안 따라가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은 논리적인 문제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암기, 유일하게 암기. 전부 다 암기. 전부 다 똑같은 위치예요. 전부 다 몰라요. 똑같은 국어, 영어, 한국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도 있겠지만 더 확장돼서 시험이 나온다. 그러니까 암기 안 하면 결국은 다 망한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꼭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하면서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틀리고 더 많이 틀리고 너무 쉬운데 이러고 접근했다가 망하고. 제가 예전에 처음 공무원 공부할 때 시작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뭘 알아야 시험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를 이제 보통 보죠. 기출문제를. 기출문제에 사회과학, 수학을 한번 봤어요. 국어는 봤는데 저는 원래 국어를 좀 잘해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렇게 봤더니 한 60점 나오더라고요. 그럼 됐네. 국어 60 정도 나오면 되지? 이러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왔을 거고 한국사 역시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회과학, 수학 중에 사회를 풀어봤더니 사회는 웬만큼 다 돼요. 그냥 사회적인 인간이었나 봐요. 그 사회는 되더라고요. 근데 과학을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미스가 나온 게 과학을 풀었는데 과학이 눈으로 풀리는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6문제면 사실 몇 점인가요? 30점이에요. 30점. 30점 맞고선 나는 과학을 잘하나 보다. 제가 이과를 나오긴 했지만 과학이 나한테 맞나 보다 해서 과학을 선택해갖고 6개월인가 공부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리, 화학, 생물 다 나와요. 지구과학까지. 와, 지구과학 쪽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생물은 안 했거든요. 수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물리화학은 대학교 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6개월 만에 행정법 총론으로 바꾸면서, 행정법 총론은 제가 그동안 법을 좀 했기 때문에 법을 또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했는데 여전히 점수는 60점 미만으로 나오더라. 결국 다 60점 미만으로 나와서 떨어져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60점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도 60점 맞고 떨어져요. 그게 뭐냐? 시험 공부를 철저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거라고 넘어가고 뭐라고 해서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저것도 넘어가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또 넘어가고 결국 뭐가 돼요? 탈락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 9급 이게 최종 합격자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몇 명 정도는 추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안 하시는 분이 또 생겨요. 면접까지 보고 합격까지 다 통보받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인원들이 아마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먼저 좀 1차, 2차, 3차에서 3번이나 했는데 올해는 지금 면접 자체를 안 보러 온 사람이 많아서 왜? 지방직을 먼저 봤기 때문에. 지방직 합격해서 출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러 온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번 1차 추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2차, 3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거냐 저거냐 지금 아직도 고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2차 정도까지는 추가 합격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모르는 거는 또 2차 합격자 중에 지방직에 합격해서 다니고 계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또 안 하겠죠. 그럼 또 3차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마 6개월 안에, 보통 6개월 안에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2월 며칠인가에 다시 하겠다고. 제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종 합격자 발표해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 있으면 꼭 보시고요. FAQ 같은 게 딸려 있어요. 이 파일들에 여기 보시면 FAQ 있죠. 합격자 FAQ예요. 이거 읽어보시고 하면 되는데 꼭 모른다고 자꾸 물어봐요. 여기 있다니까요, 다. 여기 보시면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부서 배치까지 하고 여기 추가 합격 있네요. 추가 합격 명단은 2월 19일 날. 2월 19일 날 하네요, 또. 최종 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 이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냥 2월 19일 날 한 번 딱 하고 끝내겠다. 이런 결심인 것 같아요. 작년에 여러 번 해갖고 사실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2월 19일 날 다시 또 추가 합격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4월 달 시험 봐야 되니까 이분들은 공부를 일단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네, 4월 달인데 공부하다가 합격하면 정말 좀 답답은 한데 어쩌겠어요. 이런데 상황이. 자, 2월 19일 날 내년 2월 19일 날 9시에 발표하겠다. 추가 합격자. 여기에서 또 간당간당 떨어지신 분들은 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 명단하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